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투자자의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 시황입니다. 네, 오늘은 주식도 너무 많이 빠지고 힘들어서 사주를 보러 갔는데 불 조심하고 물 조심하고 차 조심하고 사람 조심하고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가 고집 부리지 말라고 그러네요. 오늘 시황은 어제와 다르게 어제는 기분 나쁠 정도로 시장이 안 좋았는데 오늘은 또 갑자기 이렇게 쭉 타고 올랐습니다. 딱히 나온 그 뉴스나 그런 건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뭔가. 어제 뭐 댓글에 위클리 옵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뭐 그런 파생 상품의 만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근데 오늘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나스닥 선물 쪽에서 오늘 갑자기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매수가 조금 들어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오전에 똑같이 외국인들은 뭐 오늘 코스피에서는 매도를 안 했는데 코스닥에서는 또 매도를 했었고 선물이 오전 10시 반 정도까지는 매수를 하지를 않았어요. 계속 있다가 갑자기 중국 시장이 열리고 나서 그때부터 턴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기간의 매수도 10시 반 그리고 점심시간 중국 시장이 점심시간 들어가는 12시 반 이때 이렇게 매수가 증가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막판에 마지막에 외국인이 한 4천억 정도 4천 계약 정도까지 선물 매수하다가 그 줄이는 흐름이 나왔는데 이런 거는 뭐 밑에 있던 매도하던 세력들이 매수를 하면서 이게 매수가 줄어드는 그런 흐름인 것 같고 코스피하고 코스닥 쪽이 마지막까지 계속 매수가 뻗어가는 그런 좋은 흐름이었다. 그리고 오늘은 특이하게도 반도체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동안 그렇게 안 오르던 반도체가 거의 전 업종이 다 크게 올랐습니다. 5에서 한 10% 정도 사이로. 많이 오른 건 20%까지 올랐는데 그렇게 오르고 있다. 근데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이 왜 이렇게 지금 다른 나라 시장에 비해서 부진한가?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었는데 제가 몇 번 한번 얘기를 드렸던 카카오페이, 그분이 이렇게 또 숫자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얘기를 하니까 확실하게 그 얘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다른 뭐 불안감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수요일 날 시장이 많이 빠진 거 그거는 아마 달러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터키가 기준금리를 15%로 또 인하를 했어요. 이게 18%였는데 16%로 인하를 하고 나서 또 15%로 인하를 했어요. 터키 에르도안 그 대통령이 독재자죠, 독재자. 이 사람이 독재자인데 터키가 지금 그렇게 높은 금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외환 보유고도 거의 없는데 지금 860억 달러 정도 가지고 있는데 망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이유가 지금 최근 난민 때문에 아프리카 쪽에서 유입되고 있는 중동 쪽에서 유입되고 있는 난민들 이 난민들이 유럽으로 들어가려면 터키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걸 막아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에서 터키를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걸 잘 이용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이용을 하는데 이 사람이 어제 금리를 내리면서 금리가 높아서 물가가 높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금리를 내려야 된다.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리라가 6% 정도 급락했습니다. 이달 들어서 지금 리라가 11% 넘게 빠지고 있어요. 리라가 이게 한 10년 전에 이게 2리라, 3리라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11리라예요, 지금. 5배, 4배 정도 뛰었거든요. 우리나라 환율이 1,000원에서 만일에 4,000원, 5,000원이면 과연 우리는 외국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근데 지금 그 환율이 리라가 이렇게 많이 뛰어가지고 그때 코로나 터지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터키로 여행을 가고 했는데 달러를 받아요. 리라 안 받습니다. 달러를 받습니다. 하여튼 뭐 터키가 그런 상태다. 이거 제가 조금 이머징 시장에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 그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26만 8천 건, 이게 전망이 뭐 26만 건인데, 이건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가 39가 나왔어요. 예, 전망이 24였는데 좋아지고 있다. 10월달. 네. 그리고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 지수, 예, 요게 0.9%. 이게 전망이 0.8이었어요. 근데 이전은 0.1. 조금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리고 아침에 우리나라 10월 그 생산자 물가 지수가 8.9%가 나왔습니다. 이전치가 7.6%였는데 또 올랐다. 예. 근데 오늘 시장이 오른 거는 뭐 이런 요인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본의 10월 인플레이션율이 0.1%가 나왔어요. 0.1%. 똑같이 나왔거든요. 예. 지난달과 똑같은데 이게 월간으로는 마이너스 0.2% 줄었어요. 예. 일본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인플레이션율이. 네. 뭐 이런 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근데 어제 기대했던 거는 미국 시장에서 유가가 좀 많이 떨어지기를, 예. 그 전략 비축류 방출하는 뉴스 때문에 유가가 좀 떨어지기를 기대를 했는데 유가가 올랐습니다. 78달러 정도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 장중에는 79달러를 회복을 했어요. 근데 달러가 어제 조금 빠졌거든요. 75.6 정도로 빠졌는데 오늘 우리나라 환율은 1184원으로 올랐다. 예. 우리나라 환율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안 좋은 건데 우리나라 환율도 이게 기관 투자자들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고 요즘에는 그 해외 쪽으로 투자가 너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이렇게 달러하고 좀 반대로 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금리는 미국 금리는 오늘 이렇게 어저께 조금 빠졌다가 오늘 살짝 올라가지고 지금 1.598 정도고 우리나라는 2.37 정도였어요. 근데 그 이머징 스프레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10월 달에 이렇게 급등하다가 3.3 정도를 넘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이게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다가 살짝 지금 다시 올라오긴 하는데 이 지금 이머징 스프레드의 그 가장 지금 현재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게 중국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중국의 그 부동산 기업들, 헝다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기업들의 스프레드가 최근에 제가 금리가 엄청나게 많이 뛰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5%인가요? 예, 이렇게 뛰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월요일 날 이렇게 크게 떨어진 것 같아요. 예. 그쪽에 지금 중국 정부가 뭐 어제도 그런 악재가 있었잖아요. 예, 있었는데 뭐 공사 면적도 줄고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조금 뭔가 이 부동산 쪽에 좋은 게 있지 않았나. 오늘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석탄하고 에너지 이쪽 기업들한테 그 대출해 주는 거 재대출이라고, 예, 일반은행이 인민은행한테 대출을 받고 여기서 다시 대출해 주는 거 요거를 실행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2천억 위안을 그 재대출 실행한다고 했어요. 예, 지난 9월 달에 3천억 위안, 예, 대출해 줬는데 어제 리커창 총리는 통화정책 완화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뉴스는 그런 뉴스가 있었다. 예. 전체적으로 뭐 뉴스가 뭐 이렇게 시장이 오를 만한 그런 뉴스는 없었어요. 근데 어제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쪽은 빠졌고, 예. 반도체 쪽이 많이 올랐죠. 엔비디아가 최근에 뭐 퀄컴도 많이 올랐는데 엔비디아가 어제 또 8% 이렇게 뛰었고 애플도 올랐고 뭐 아마존, 구글 다 올랐잖아요. 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 그 GPU 이렇게 큰 칩이 있어요. 예,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 독점이거든요, 거의. 예, 자율주행 그거 연산 처리하는데 이거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점유율이 뭐 70에서 80% 정도, 예,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독점인데 그 회사가 지금, 예, 뛰고 있다. 내년에는 좀 자율주행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또 거기다가 애플이 애플카를 2025년에 완전 자율주행 차로 출시를 할 것이다. 이게 블룸버그에서 이게 뉴스가 나왔거든요. 오늘 그거 때문에 좀 많이 올랐죠. LG전자가, 예, 오르고 LG전자 오르니까 로보티즈, 로보스타, 뭐 유진로보 이런 거 자율주행 관련된 이런 것들도 같이 올랐다. 예. 근데 어제와 다른 점이 어제 기관들이 판 게, 예, 오늘 많이 오르는 건 아닌데 하여튼 올랐어요. 네, 어제 왜 팔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차라리 외국인들처럼 고점에 있는 걸 차익 실현을 했다면 더 낫지 않았을까. 오늘 메타버스는 빠졌잖아요. 메타버스 게임주 빠졌잖아요. 네.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왜 바닥에 있는 걸 팔아가지고 바닥에 있는 것들이 지금 반도체들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예, 조금 안타깝다.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제와 조금 분위기가 달라졌는데 그러면은 이게 좀 다른 모드로 또 가는 건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카카오페이와 같은 카카오뱅크 그리고 크래프톤 이게 지금 오늘 시총을 보니까 카카오페이가 22조, 크래프톤이 26조, 카카오뱅크가 30조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합하면 80조 정도 되잖아요. 연초 대비해서 우리나라 시장은 빠졌는데 지금 얼마 전에 그 이머징 지수 그 편입 그거 조정했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지수의 이머징 벤치마크 지수의 편입비는 11.97%, 12% 정도인데 우리나라 11월 평가액이 12.09%라고 하네요. 네, 12.09%. 그럼 0.12%가 차이가 나잖아요. 이만큼 더 줄여야 된다. 네, 팔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단기적으로 해소가 될 만한 그런 게 아니다. 그리고 내년에 내년인가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상장할 거고, 또 추가로 두나무 이런 거 상장하게 되면 큽니다. 이런 거는. 예. 이런 것도 들어오게 되면 또 난리가 나는 건데, 수급상의 문제일 뿐이다라는 거죠. 수급상의 문제일 뿐이다.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해소가 될 수 있느냐? 이거는 사실 해결 방안이 없어요. 해결 방안이 없고, 시장 전체가 가치가 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최근에 보면 외국인들이 하이닉스를 사기 시작한 게 10월 14일부터 사기 시작했어요. 외국인이 사면서 하이닉스가 이렇게 쭉 타고 올라오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안 사요. 삼성전자를 안 사는 게 못 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를 사서 오르면 덩치가 크잖아요. 이게 오르면 시총 전체가 크게 올라버리니까. 지수 자체는 지금 보시면 코스닥 지수는 이평선 위에 올라와 있는데 코스피 지수는 밑에 있잖아요. 예. 이게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새 종목 상장된 게 전부 다 코스피지 않습니까? 코스피? 근데 합산해가지고, 편입비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코스피가 오르면 안 되니까, 예. 삼성전자 사서 올리면 안 되니까 못 올라가는 거죠. 네. 이걸 단기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예. 좀 고점에 있는 대형 이런 것들 좀 빠져야 되겠죠. 네. 빠져주면 좋다. 그리고 신규 상장한 종목이 빠지는 게 제일 좋다. 예. 왜냐면 상장할 때 그 가치 평가 하지 않습니까? 그거 이렇게 프리미엄 더 주고 이렇게 해서 조금 높게 산정하거든요. 예. 그만큼만 좀 빠져주면 지금 다른 종목도 올라가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불안 요인 때문에 시장이 빠진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런 수급적인 요인이 가장 크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다른 쪽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부차적으로 나온 뉴스 그런 거는 포드가 글로벌 파운드리하고 전략적 제휴를 맺는다. 예, 지금 반도체 때문에 자동차 생산에 문제가 생기니까 자동차 회사들이 반도체 회사하고 이렇게 제휴를 하려고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미국 소매협회가 다음 주 이제 시작되는 미국 소비 시즌의 그 매출이 작년 대비해가지고 한 10.5% 정도 증가할 것 같다. 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거는 또 호재가 되겠죠. 근데 어제 미국 지수는 혼조를 보였으니까. 네. 그리고 중국 인민일보가 지금 그 중국 정치회의가 끝났는데 그거 끝나고 나서 오늘 뉴스에 공동부유 이걸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사실 이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불만이 커지는 거 이거 지금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중국 시장은 지금 어떤 기대를 하기가 어렵다. 알리바바의 실적이 나왔는데 알리바바의 실적이 마이너스 87% 나왔습니다. 예.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특징적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늘 반도체 업종이 다 이렇게 크게 올랐어요. SKC가 그 폴란드인가요? 거기에다가 9천억 투자해가지고 동박 공장 짓는다고 얘기를 했고,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전지박 그거 수출한다고 또 얘기를 했었고, 지난 얘기지만, 유럽 쪽하고도 지금 접촉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CJ ENM이 라라랜드 만든 그 미국의 회사를 1조 넘게 들여가지고 산다고. 늦었죠. 하이브보다. 그리고 오늘 5G 종목들이 움직였어요. 움직였는데 기대를 하기에는 조금 아직 이게 이평선 5일선도 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그 삼성 회장이
그 미국의 버라이전을 만났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뭐 기대감을 갖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이쪽은 뭐 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이노와이어리스거든요. 네, 다른 종목들은 다 이제 볼 거 없고 이노와이어리스, LIG 넥스원이 인수를 했잖아요. 네, 그 회사만 좀 보는 거고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가 좀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조금 기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제노코가 오늘도 20% 뛰었는데 상승이 끝이 없다. 네. 그 동은 시스템즈 같은 경우가 오늘 그 1,000억 정도 투자해가지고, 2차 전지 캔 만드는 거 그거 착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이미 나온 뉴스이니까 올랐다가 다 내려왔잖아요. 네. 그럼 큰 영향이 없는 것 같고. 중요한 뉴스 하나는 이수화학이, 황화물계 그 고체 배터리 연료를 오늘 공개를 했어요. 예. 근데 이게 가격이 비싸가지고 조금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들은 싸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수화학이 정말 안 올라가는 주식이에요. 화학주 중에서 한 10년째 그냥 그 자리에 그냥 계속 있는 주식인데 최근에 약간 올라가다 다 내려왔는데 다시 오늘 급등이 났다.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고체 배터리 중요한 거니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다음 주에 일단 그 우리나라 금리 결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될까? 물가를 생각한다면 금리를 올리는 게 맞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기 지금 코로나 확산 이런 걸 생각한다 그러면 동결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반응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지금 경제 지표나 이런 것만 보고 전망을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거니까 시장 반응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다. 예. 이렇게 보여지고 오늘 한 가지 이렇게 생각한 게 10년 위기설이라는 게 있어요. 주식시장에는 10년마다 위기가 온다. 1987년도 그 블랙 먼데이 이후부터 97년도 우리나라는 IMF가 있었고 2007년도, 2008년도 그리고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금융위기가 오고 나서 2011년도에 유럽 재정위기가 오거든요. 이거는 사실 어느 정도 좀, 왜냐면 미국의 금융권이 문제가 생겼는데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의 금융에 문제가 없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재정위기가 오는 건데, 그거 이후에 또 10년 뒤에 지금 코로나라는 게, 근데 코로나라고 하는 거는 갑자기 전염병이 돌았는데, 이걸 뭐 10년 위기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10년 정도 지나면 어떤 큰 위기가 온다. 큰 위기인데 이걸 반대로 뒤집으면 큰 기회가 온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제 투자 경험상 그런 기회는 없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지금 폭락을 얘기하잖아요. 급락한다. 그럼 기회가 또 온다는 얘기인가요? 뒤집어서 생각해야 되거든요. 기회를 또 준다. 그런 기회를. 물론 그런 기회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떤 기회를 또 준다. 제가 보기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기회가 자주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런 기회가 오기 위해서는 어떤 여건이 무르익어야 된다. 단지 지금 물가가 오른다고 해가지고 그런 기회는 오지 않는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뭐 하락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황 여기까지 마치고요. 시장이 조금 활기를 찾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거래량은 조금 증가를 했는데 기관 쪽에서 지금 이 벤치마크 지수 이런 것 때문에 살 수 없다면 어떤 해결 방안을 빨리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킥 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훅 들어오시면 갑자기 훅 필요한 게 돈이니까. 스텝스.